안녕하세요. 경제와 돈의 본질을 파헤치는 당신의 금융 멘토 슈카영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왜 우리는 이렇게 갓생을 살려고 발버둥 치는데 왜 내 통장 잔고는 항상 제자리일까요? 왜 부모님 세대보다 더 똑똑하고 더 열심히 일하는데 경제적 자유는커녕 당장 다음 달 카드값이 걱정될까요? 그게 여러분이 게으르거나 멍청해서가 아닙니다. 애초에 이 게임의 판 자체가 그렇게 짜여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스템은 우리를 정신없이 바쁘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하고 딱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 만큼만 안락하게 유지시킵니다. 이 잔인한 진실, 이 시스템의 치트키를 알고 싶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누르세요. 이건 단순한 구독이 아닙니다. 당신의 경제적 주권을 되찾기 위한 첫 번째 투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게임이 조작되었다는 걸 깨달았을 땐 이미 이기기엔 너무 늦어버린 후입니다. 왜냐고요? 애초에 게임의 규칙 자체를 배운 적이 없으니까요. 사람들은 말하죠. 예산을 잘 짜라, 열심히 일해라, 집을 사라, 주식시장에 투자해라. 마치 경제적 자유가 그냥 성실함의 문제인 것처럼요. 근데 솔직히 말해봅시다. 단순히 성실하기만 해서 부자가 될 수 있었다면 평생을 아끼고 저축하며 살아오신 우리 주변의 모든 간호사, 선생님, 공장 노동자분들은 전부 초부자가 되어 은퇴했어야 맞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그 이유는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설계 문제입니다. 경제적 자유는 단순히 돈이 많은 상태가 아닙니다. 그건 바로 통제권입니다. 내 시간, 내 선택, 내 안전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힘이죠. 하기 싫은 상사의 요구에, 날아오는 고지서에, 갑작스러운 위기에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 그런 종류의 자유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건축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건축하려면 무엇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지 그 본질을 알아야 합니다. 자,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죠. 인류 문명의 대부분 기간 동안 부는 땅에서 나왔습니다. 땅은 식량을 의미했고 식량은 곧 권력이었죠. 중세 유럽에서는 인구의 90%가 자기 땅이 아닌 다른 누군가의 땅에서 일했습니다. 우린 그들을 농노라고 부르지만 사실상 그들은 빛과 지대, 그리고 굶주림에 대한 공포에 갇힌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어딘가 익숙하지 않나요? 시간을 빨리 감아 산업혁명 시대로 가봅시다. 갑자기 사람들은 흙이 아니라 임금에 묵이기 시작했습니다. 밭은 공장으로 대체되었지만 역학관계는 그대로였죠. 오랜 시간 일하고 겨우 생존할 만큼만 벌고 계속해서 유존적인 상태로 남아있는 것. 20세기에 들어서 중산층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했습니다. 집을 사고 가정을 꾸리고 어쩌면 은퇴까지 할 수 있을 만큼 높은 임금을 받는 계층이죠. 하지만 그때조차 진정한 자유는 드물었습니다. 학교 교육부터 고용, 소비 문화에 이르기까지 사회 시스템 전체가 사람들을 계속해서 벌고 또 쓰게끔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21세기, 생산성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기술은 눈부시게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의 실질 임금은요? 제자리 걸음입니다. 중산층은요? 붕괴하고 있죠. 반면에 주거, 유료, 교육 같은 생활비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이제 빚은 기본값이 되었습니다. 학자금 대출, 신용카드 빚, 자동차 할부, 영혼까지 끌어모은 주택담보대출. 대한민국 가구의 평균 부채는 이미 1억 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이건 평균일 뿐이죠. 자,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항상 무언가를 갚으며 살 때 이익을 보는 건 누구일까요? 여기에 인플레이션이라는 소리 없는 도둑을 더해봅시다. 20년 전 10,000원으로 살 수 있던 것들, 지금은 어림도 없죠. 붕어빵 3개에 2,000원, 김밥 한 줄에 4,000원, 점심값은 10,000원을 훌쩍 넘은 지 올해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소위 해결책은 뭐였죠? 돈을 더 찍어내고 금리를 낮추고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자산 가격은 폭등합니다. 주식, 부동산, 원자재 같은 것들 말이죠. 이미 자산을 가진 부자들은 더 큰 부자가 됩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서민들은 더 뒤처지게 되고요. 이건 시스템의 오류가 아닙니다. 이게 바로 시스템의 엔진입니다. 빚으로 동력을 얻고 인플레이션으로 기름칠을 하며 대중의 혼란을 자양분 삼아 유지되는 금융 시스템. 그리고 결정적인 한 방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당신이 스스로를 탓하게끔 훈련시킨다는 겁니다. 돈을 충분히 모으지 못했다고요. 내 탓입니다. 서울에 집을 못 산다고요. 노력이 부족해서 그래. 월급 받아서 월급으로 맞고 산다고요. 가계부 앱이라도 써보세요. 시스템은 절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저 당신에게 또 다른 앱, 또 다른 강의, 또 다른 상품을 팔 뿐이죠. 당신을 똑같은 우리 안에 가둬둔 채로 말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진실은 고통스럽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동시에 바로 이 지점에서 진실이 중요해지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제적 자유를 얻지 못하는 이유는 자유에는 소득 그 이상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레버리지가 필요한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가질 기회조차 없습니다. 그들은 돈을 위해 일합니다. 자신의 시간을 임금과 맞바꾸죠. 하지만 진정한 부는 그 반대에서 나옵니다. 즉, 돈이 당신을 위해 일할 때, 자산이 소득을 창출할 때, 당신의 시간이 선택사항이 될 때 말입니다. 이 노동에서 레버리지로의 전환, 바로 그곳에 자유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추구하도록 배우지 못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전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제자리 걸음인 순환에 갇혀 있습니다. 좋은 직장을 구하고 대출을 받고 신용카드로 물건을 사고 라이프 스타일을 업그레이드하고 승진을 쫓고 세금을 내고 운이 좋으면 은퇴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단지 빚이 아닙니다. 빚과 함께 따라오는 의존성이 진짜 문제입니다. 생존을 위해 월급에 의존해야 할 때 당신은 리스크를 감수할 수 없습니다. 인생 전체가 대출로 굴러갈 때 당신은 싫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정체성이 소비와 연결될 때 당신은 평생을 조작된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일하게 될 겁니다. 당신이 필요하다고 믿도록 세뇌당한 바로 그 이미지를요. 이제 상류층, 즉 실제로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그들은 전혀 다른 규칙으로 게임을 합니다. 그들은 시간을 돈과 바꾸지 않습니다. 그들은 소유하고 위임하고 복리로 불립니다. 그들은 세금, 법의 허점, 신탁, 지주회사를 이해합니다. 그들은 월급날 단위가 아니라 10년 단위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결코 그들처럼 생각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도록 시스템을 충분히 불투명하게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학교에서는 금융 레버리지에 대해 가르치지 않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부를 상류층으로 이전시키는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불로소득이 단지 꿈이 아니라 부자들이 부를 유지하는 기초라는 사실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은 갓생 문화, 라이프 스타일 브랜딩,
그리고 능력주의라는 환상으로 가득 찬 식단을 꾸준히 제공받습니다. 더 열심히 일해라. 더 오래 버텨라. 뒤처지지 마라. 이건 여정처럼 포장된 러닝머신일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번아웃되면요? 그들은 당신에게 심리상담이나 비싼 커피 혹은 주말 제주도 여행을 팔겠지만 결코 진실은 말해주지 않을 겁니다. 진실은 이겁니다. 경제적 자유는 반란입니다. 의존성에 대한 거부입니다. 당신의 삶의 에너지를 다른 누군가의 꿈을 위해 맞바꿔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거절입니다. 하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반란을 일으킬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금융교육이 선택이 아닌 이유입니다. 그것은 경제적 주권의 기초입니다. 모든 것은 불편한 질문을 던지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내 돈은 매달 정확히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내 소득의 몇 %가 내 노동에 묶여 있으며 이 비율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 복리로 불어날 수 있는 나만의 기술은 무엇인가? 내가 구축하거나 획득할 수 있는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자산은 무엇인가? 그리고 똑같이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무엇을 제거할 수 있는가? 어떤 지출, 어떤 고정관념, 편리함이나 타인의 인정에 대한 어떤 중독이 나를 더대 가두고 있는가? 왜냐하면 진정한 부는 단지 더 많이 갖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덜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미니멀리즘 같은 미학적인 방식이 아니라 전략적인 방식으로서 말이죠. 저축된 모든 돈이 부정당한 즐거움이 아니라 심어진 씨앗이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여기서 마인드셋이 중요해집니다. 평범한 사람은 돈에 반응합니다. 경제적으로 자유로운 사람은 돈을 중심으로 설계합니다. 그들은 완충장치를 만들고 변동성을 예상합니다. 가격과 가치의 차이, 긴급함과 중요성의 차이를 이해합니다. 그들은 시장을 쫓지 않습니다.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스스로를 포지셔닝합니다. 이건 그냥 이론이 아닙니다. 역사가 증명합니다. 수세대에 걸쳐 부를 유지해온 가문들은 주식 종목을 찍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그들은 땅, 사업체, 지적재산권처럼 경제 상황과 상관없이 소득을 창출하는 자산을 소유함으로써 부를 유지했습니다. 그들은 지식과 법적 구조, 전략적 포지셔닝을 물려주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돈이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으로 성문화된 마인드셋이었습니다. 한편 다른 모든 사람들은 소비자가 되도록 훈련받았습니다. 벌고, 쓰고, 반복하라. 직장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라. 직장이 없으면 부끄러워하라. 교육을 위해 대출을 받고, 차를 사기 위해 대출을 받고, 집을 사기 위해 대출을 받아라. 하지만 누가 이익을 보는지 묻지 마라. 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묻지 마라. 왜 더 열심히 일할수록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지 묻지 마라. 하지만 이제 당신은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 거대한 환상에 생긴 첫 번째 균열입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인 전진 경로는 무엇일까요? 화려하지도 않고 바이럴을 타지도 않을 겁니다. 하룻밤 사이에 부자로 만들어주지도 않죠. 하지만 이건 진짜입니다. 첫째, 취약성을 줄이세요. 당신을 수동적으로 만드는 부채들을 잘라내세요. 집 크기를 줄이거나 과시용 차를 팔거나 더 저렴한 곳으로 이사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만들어내는 유연성의 모든 돈은 되찾은 권력의 일부입니다. 둘째, 자산을 구축하세요. 그냥 투자가 아니라 자산입니다. 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기술, 당신의 시간 투입 이상으로 성장하는 사업,
당신이 자는 동안에도 소득을 창출하는 투자. 잘 구축된 인맥조차도 자산입니다.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무자비하게 복리로 불리세요. 셋째, 당신의 마음을 보호하세요. 뉴스, 광고, 과대포장, 공포에 빠져 허우적대지 마세요. 역사를 공부하고 시스템을 이해하고 인센티브가 행동을 어떻게 유도하는지 배우세요. 당신이 더 차분하고 호기심이 많아질수록 시스템이 당신을 조종하기는 더 어려워집니다. 넷째, 지식을 공유하세요. 진정한 힘은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배가시키는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게임의 법칙을 이해하게 될 때 게임 자체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코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지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수 없어서가 아니라 방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인생이라는 이름의 각본을 손에 쥐고 그 각본에서 벗어날 때마다 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각본을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새로운 각본을 쓸 수 있습니다. 그것은 명확성에서 시작하여 통제권을 거쳐 마침내 자유에 이릅니다. 판타지 속의 자유가 아닌 진짜 자유. 내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스스로 선택하는 자유. 갑작스러운 위기가 나를 파괴하지 못하는 자유. 돈이 폭군이 아니라 도구가 되는 자유.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지금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에게 새로운 관점을 주었다면 역사가 품고 있는 해답들을 계속해서 함께 찾아 나갑시다.